그의 발언을 들어보실까요? 비트코인이 그저 초고위험 기술 자산일 뿐이라면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는 안녕하세요, 하더쇼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지금 개당 1억 원이 넘는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10배 이상 올라서 현재 환율로 13억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요. 그것도 그냥 인터넷 찌라시가 아니라 꽤나 진지하게 투자 분석을 하는 곳에서 나온 전망이라면요. 비트코인으로 그동안 돈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돈 잃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대체 이 녀석의 정체가 뭔지 헷갈리셨죠? 오늘은 이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예측과 왜 그런 예측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진짜 현실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개당 가격 100만 달러에 대한 전망의 핵심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깔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에 대해 이게 뭐야? 아니면 비트코인? 그거 대박 아니면 쪽박이지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비트코인을 이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과연 이것이 뭘까요? 네, 바로 골드, 금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냥 금이 아니라 디지털 금. 디지털 금은 말 그대로 컴퓨터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는 마치 금덩이 같은 귀한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실물은 없지만 금처럼 가치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어쩌면 계속해서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자산이요. 그럼 비트코인이 왜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카이 브릿지 캐피탈의 설립자인 안토니 스카라무치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투자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인물이고 잠깐이긴 했지만 이전 트럼프 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소통 책임자로 일한 경력도 있습니다. 이 안토니 스카라무치가 줄여서 그냥 스카라무치라고 할게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의 발언을 들어보실까요? 비트코인이 그저 초고위험 기술 자산일 뿐이라면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는 1조 달러에서 3조 달러 범위일 것입니다. 이 정도 가치는 매그니피센트 7 기술주와 같은 수준이죠. 그의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나의 기업은 아니지만 매그니피센트 7에 속한 하나의 기업처럼 여긴다면, 즉 비트코인을 그냥 엄청 잘 나가는 기술주 중에 하나로 본다면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인 2조 달러 정도가 딱 맞는 가치라는 거예요.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약 2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진짜 디지털 금으로 인정받는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스카라무치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의 두 번째 발언을 들어보실까요? 하지만 만약 비트코인이 진정한 디지털 금이라면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금의 전체 시가총액은 대략 22조 달러이므로 이것이 논리적으로 비트코인 가치의 새로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와우, 금의 전체 시가총액이 대략 22조 달러라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 2조 달러의 10배가 넘죠. 만약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금처럼 22조 달러까지 간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격이 대략 10만 4천 달러 정도니 10배 이상 오르면 네, 바로 1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3억, 14억 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어떠세요? 갑자기 귀가 쫑긋해지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왜 갑자기 비트코인을 금에 비유하는 걸까요? 비트코인은 2009년에 처음 나왔을 때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정부나 은행 같은 중간 기관 없이 개인들끼리 직접 돈을 주고받는 개인 간 전자 현금 시스템을 목표로 만들어진 디지털 화폐였어요. 이게 가능했던 건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덕분이었죠.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거래 기록을 투명하게 분산시켜서 저장하기 때문에 위조나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원래 물건을 살 때 쓰거나 서비스 이용료를 내는 교환 수단으로 쓰이길 기대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맛있게 먹고 이제 계산할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점원을 부르죠. 저기요, 비트코인으로 계산할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비트코인으로 피자 사 먹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흔한 것도 아니었죠.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고 거래 속도도 느리고 수수료도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쓰기엔 불편했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좀 어두운 거래에 사용된다는 이미지 때문에 기관 투자자나 주류 금융권에서는 이거 뭐 좀 찝찝한데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은 다른 방식으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바로 엄청난 수익률 때문이었죠. 비트코인 가격이 막 폭등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대박 아니면 쪽박 같은 초고위험, 초투기 기술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의 똑똑한 투자자들이나 기업가들이 이런 가능성을 보고 일찍부터 투자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은 또 한 번의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바로 디지털 금으로의 변신이죠. 왜 이런 변신이 가능할까요? 비트코인이 금과 공유하는 중요한 특징들 때문입니다. 첫째, 희소성. 금은 땅에 묻혀 있어서 캐내는 데 한계가 있고 인류가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죠.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어요. 더 찍어내고 싶어도 찍어낼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채굴하기도 어려워지고요. 이게 바로 금처럼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둘째, 내구성. 금은 녹슬거나 변하지 않죠? 비트코인도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손상되거나 썩지 않습니다. 해킹 위험은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면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죠. 셋째, 휴대성과 분할성. 금 또는 금괴 수백 킬로그램을 옮기려면 트럭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스마트폰 앱이나 USB 같은 작은 지갑에 넣어 전 세계 어디든지 순식간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 작게 쪼개기 어렵지만 비트코인은 사토시라는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거래할 수 있어요. 이런 특징들 때문에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걱정이 커질 때 사람들은 금처럼 안전하게 가치를 보존할 자산을 찾게 됩니다. 이때 비트코인이 디지털 시대의 금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개인 투자자나 일부 기술에 밝은 사람들만의 리그 같았어요. 하지만 블랙록 같은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를 포함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투자 상품을 만들면서 비트코인이 드디어 제도권 금융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은요,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고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정말 깐깐하게 따지고 분석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큰 손들이 비트코인을 진지하게 보고 투자한다는 건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진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를 계산해 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진짜 디지털 금이 되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드린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안토니 스카라무치는 두 가지 중요한 지표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말한 지표는 그냥 변화를 측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첫 번째는 변동성의 감소입니다. 가격이 막 오르락 내리락 요동치는 정도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거죠. 변동성이 크다는 건 그만큼 투기적인 거래가 많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진짜 금처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겨진다면 사람들은 매일매일 가격을 보고 일희일비하기보다 그냥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겠죠? 그렇게 되면 사고 파는 거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변동성도 줄어들 거란 예측입니다. 안정적인 자산일수록 변동성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자 수의 증가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활성 비트코인 지갑 수입니다. 지갑은 비트코인을 담아두는 전자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트코인 분석 플랫폼인 빗보 자료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에 비트코인 지갑이 약 2억 개, 이걸 가진 사람은 약 1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구 인구가 80억 명이 넘으니까 아직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은 100명 중에 1명꼴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앞서 언급한 스카라무치는 이 숫자가 10억 명까지 늘어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8명 중에 1명은 비트코인을 아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만약 비트코인 보유자가 10억 명까지 늘어난다면 그건 더 이상 비트코인이
일부 얼리 어댑터나 투기꾼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사용하는 진짜 자산이 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안토니 스카라무치는 이런 변화가 2030년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전 세계 비트코인 지갑수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전망일 뿐입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진지한 분석이 나왔다는 것 자체로도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네요. 앞으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전 세계의 지갑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 두 가지 지표를 함께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게 진짜 비트코인 100만 달러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비트코인 전망과 관련된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